주식 공부한 지 이제 벌써 2개월이 됐네요. 2개월 차. 지금 요 계좌는 현재 2개월 차 계좌라고 보면 되지. 네, 그렇죠. 이번 최근에 조정장이 있을 때 ETF는 RSI 지수나 이런 거 보고 개별 주식도 하나를 샀어요. 사긴 샀는데 조정장이 얼마나 길게 이어질지 몰라서 분할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만 샀었는데 그러고 다음 날부터 바로 오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일단 스타트는 좋았네. 네,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요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사실은. 네. 내가 그 온라인 강의에서도 네네. 매수할 때랑 매도할 때 루틴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 그렇죠. 혹시 거기까지 들었나? 네네. 그러니까 ETF도 그렇고 개별 종목도 그렇고 내가 매수하는 나만의 어떤 루틴, 나만의 타이밍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 네. 그래서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 뭐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차트만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그렇죠. 차트만 보는 사람들은 장기 투자 관점이 아닐 수도 있어. 그냥 단기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냥 트레이딩 개념으로 사고 파는 형태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가치 평가를 해보라는 말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조정장을 대비해서 앞으로 또 오게 될 수도 있으니까 예, 이번에 그 경험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저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 싶어서 이렇게 자료를 정리를 했거든요. 오, 잘했네. 네. 일단 포트폴리오를 좀 전체적으로 수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개별 종목만 가져온 거예요, 요거는. 어도비랑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그다음 마이크론, 차지포인트 이렇게 있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퀄컴은 아직 보유는 안 하고 있고 어도비랑 마이크론이랑 차지포인트는 지금 들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어도비를 구매를 했어요, 이번 조정장 때. 사실 뭐 어도비나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는 네네. 우량주라고 볼 수 있지. 그렇죠. 이익도 잘 나고 있고 시총 규모도 굉장히 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투자가 어려운 종목이라고 할 수는 없고 꾸준히 계속 보유해 나가면 언젠가는 계속 올라갈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네네. 차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 지금 텔랭크 기준 목표 주가가 34불, 지금 현재 뭐 20불 정도 돼 있고 한 18불까지 하락했었지. 네, 조정장 때 많이 하락했었어요. 지금 뭐 내가 만든 템플릿의 적정 주가는 성장성 지수만 가지고 봤을 때 이제 한 12.3불 정도 되니까 네. 이건 이제 판단의 문제인 것 같아. 네네. 그러니까 한 18불 정도 왔을 때 분위기상 뭐 차트 흐름상 그렇죠. 이 정도면은 단기 뭐 저점 구간이니까 좀 매수를 한번 해봐야겠다. 뭐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좀 우량주 위주만 좀 구성해 나가다가 네. 시총 규모가 작은 좀 성장주 고리스크 종목군들은 좀 우선순위를 뒤로 미룰 수도 있을 것이고, 네. 그건 이제 본인의 어떤 투자 기준에 맞게 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번에 구매한 종목이 이렇게 네 가지예요. ARKG, BOTG, 그다음 SKYY, 어도비 이렇게 네 개를 구매를 했고 총 매입 금액은 $1,200 정도 되고요. 그럼 목표한 금액보다 더 한 거야, 적게 한 거야? 많이 적게 했어요. 원래 얼마를 하려고 했었어? 원래는 지금 그때 이제 제가 총 300만 원이 있었잖아요. 다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하락이 됐을 때 조금 사고 다음번에 또 더 하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음 턴에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겨놨는데 그대로 쭉쭉 오르기 시작을 해서 그때 말씀하셨듯이 오를 때 굳이 더 사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현금이 지금 1,800불이 남아있고 총 지금 1,200불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네, 이번 달에는 RTPY 오로라 스펙 상장 기업인데 요거는 전량 매도를 했어요. 오로라라는 기업 자체가 지금 선두주자는 사실 테슬라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테슬라를 이길 것 같지는 않아서 당장은 제 판단에는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매수했던 단가보다 조금 올라갔을 때 그냥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현손익은 0.64%고 2.78달러인데 수수료까지 다 빼고 어쨌든 수익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을 우리 EPD랑 비슷한 시기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EPD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매수하고 또 이런 생각을 해서 매도했다,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이 개별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또 뭐 잘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은 이런 판단을 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 그런 프로세스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알려준 대로 뭐 여러 가지 수익성 지표, 밸류에이션 지표, 성장성 지표를 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BOTG가 인공지능에 투자하는 ETF잖아요. 인공지능 로봇 관련 네, 산업. 그렇죠. 이게 이제 4차 산업에 가장 가까운 파도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해서 인공지능 쪽에 투자하는 ETF를 구매할 당시에 이제 RSI 지수를 봤었어요. 30대 정도 되더라고요. 뭐 한 요쯤 언저리에 샀나 보네. 네네. 지금 여기가 36불이니까 요 구간대에서 산 거네. 네네. 저때 사서 지금은 이익을 보고 있고. 지금 37불 넘어갔네. 네. 그래서 잘 산 것 같아요, 저는. 저때 당시에 이제 30대 정도였잖아요. RSI 지수가. 지금 촬영한다고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거의 59, 뭐 60 이 정도로 올라가고 주가도 37.85 정도까지. 네, 주가도 37.5 정도. 37.5까지 올라갔고. 네. RSI 30대에 좀 더 샀어야 됐는데 사실 좀 많이 아쉽긴 하고요, 지금. 또 이렇게 RSI 지수는 왔다 갔다 하니까 ETF는 이번에 매수한 방식으로 조금만 더 과감하게 매수를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조금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미주부 채널에도 ETF 매수 방법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세요. 근데 사실 ETF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과는 다르게 뭐 가치 평가를 하는 개념보다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는 그 ETF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산업군의 어떤 그 흐름에 따라서 또 네. 주가가 바뀌기 때문에 일단 제가 EPD한테는 여러 가지 복잡하게 볼 필요 없고 일단은 RSI 지수만 한번 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라는 얘기를 했었고 한 30 근처에 있는 ETF들 위주로 해서 종목들을 모아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주린이의 이제 계좌 현황인데 SPY나 뭐 LIT, QYLD, 마이크론, 차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계좌 공개를 했을 때 있었던 것 그대로고요. 뭐 따로 더 매수를 한다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이번에 이제 새로 매수한 어도비와 클라우드 산업에 투자하는 SKYY ETF, 그다음 바이오 관련에 투자하는 ARKG ETF, 인공지능 로봇 쪽에 투자하는 BOTG ETF 이렇게 총 4개만 추가로 매수가 된 거고 마이크론이랑 차지포인트 빼고는 전부 다 수익률이 플러스인 상황이고 그때 공개했을 당시에는 총 수익률이 10%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장 오기 전에 네, 하락장 오기 전에는 10%였어서 저 자신한테도 좀 듬직했는데 뭔가 기분 좋은 네, 출발을 했으니까. 네, 그랬는데 이제 조정장이 오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오긴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수익률이 거의 3% 정도 되는데 네. 한참 하락했을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였었어? 네, 마이너스 한 0점 몇 프로까지 내려갔어요. 이 전체적인 수익률이 마이너스였을 때는 좀 느낌이 어땠어? 두 가지 정도가 동시에 왔거든요, 이 기분이. 하나는 좀 무서웠어요, 사실은. 네. 아, 이게 진짜 하락장이 오니까 정말 끝없이 내려가는구나. 아니면 조금 더 이따 시작할 걸. 뭐 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그렇죠. 것 같고.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도 주식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꼭 지금 사라. 봐왔던 종목이 있으면.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들더라고요. 무섭기도 하면서 지금이 기회구나 싶어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보수적으로 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800불 정도 이제 더 사야 되는데 아직 현금 보유하고 네, 있다고 그렇죠. 하고 있고. 그래도 굉장히 사실 이 시장이 하락하면 네. 뭐 더 사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더 하락하지 않을까 아마. 음. 왜냐면 시장이 하락하면 뭐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은 되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렇죠. 그런 뉴스들 많이 나오거든. 네네.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런 시기에 매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결정하기 어렵거든. 자, 그래서 우리 EPD의 현재 포트폴리오 현황인데요. 현재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빨간색으로 표기를 했고요.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은 종목은 검정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재까지 투자 금액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목표가 4년 6개월 만에 종잣돈 1억을 만드는 건데 저희가 계산을 해봤을 때 연 목표 수익률 대비 4년 동안 투자 원금이 한 54,000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54,000불이라는 돈을 꾸준히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할 것이고 그래서 투자 원금이 한 54,000불이고 그 각 투자 원금에 대한 목표 투자 금액이 지금 종목별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 대비 보유 비중은 이 목표 투자 금액 대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 100%가 돼야 목표한 만큼 보유하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포트폴리오라고 이제 만들어 왔던 게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댓글에서도 좀 많이 말이 많았어요. 너무 종류를 골고루 담은 것 같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직접 투자를 하면서 좀 느낀 거를 바탕으로 ETF와 개별 종목을 제 나름의 방식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ETF는 3년 내에 많은 성장이 좀 기대되는 그런 ETF 종목별로 좀 담았고 그런 산업군에 그렇죠. 투자하는 ETF들을 네네. 담았다. 그런 산업군에 투자하는 ETF들로 담았고 개별 종목은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어도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뭐 퀄컴 이렇게 지금 담아놓은 상태고요. 아무래도 뭐 어도비에서 개발한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네. 뭐 포토샵, 일러스트, 뭐 프리미어 프로 등등. 그렇죠. 네. 워낙 어도비를 몸으로 이렇게 체험을 하다 보니까 어도비라는 회사는 무조건 성장을 할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그래서 어도비 주식을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아하는 주식이고. 그러니까 개별 종목에 투자할 때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내가 잘 아는 분야나 내가 잘 아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원칙인 것 같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락장 때 어도비를 하나만 담았는데 사실상 좀 더 담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목표 비중으로 따지면 지금 7%밖에 안 되잖아요. 네, 이것도 천천히 앞으로 좀 늘려나갈 생각이고 지금 이 포트폴리오도 사실상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투자를 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